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 애플 발표에서 제가 더 관심이 갔던 건 M5 맥북 프로보다 99만원짜리 맥북인데요. 맥북 네오는 한국 기준으로 9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에서 100만원 이하 맥북은 존재하지 않았죠. 맥북 에어도 현재 179만원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맥북을 통한 맥OS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99만원짜리 맥북이 나오면 맥북 에어는 누가 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조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보통 이런 제품이 출시되면서 같은 회사의 제품을 잠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걸 우리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정반대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기존 애플 제품의 자기 잠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고 오히려 윈도우 노트북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드는 애플이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품 전략이 아닌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맥북 네오의 스펙을 살펴보는 리뷰보다 애플이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맥북 네오는 상당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목표한 가격을 위해서 과감히 덜어내면서도 맥북으로 맥OS를 경험하기 위한 핵심만은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재밌는 점은 이 가격대의 랩탑들을 보면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맥붐의 핵심에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맥북 네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스타벅스에서 이 제품을 보면 맥북인 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비싼 원가와 제조 공정을 감안하고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상당히 영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는 A18 프로 칩셋에 8기가 통합 메모리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아이폰에 사용되었던 칩이라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싱글코어 성능으로 보면 M1을 넘어설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제품의 주요 용도인 웹브라우징, 문서 작업, 영상 스트리밍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오히려 더 빠릿한 체감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전성비와 배터리 효율까지 생각하면 쾌적한 맥북의 경험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덜어냈는가? 맥세이프 충전이 빠졌지만 이건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썬더볼트가 빠졌는데 사실 썬더볼트가 맥북의 상징적인 포트인 것은 맞지만 이 가격대의 제품에서 제품 가격에 맞먹는 수준의 썬더볼트 액세서리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애플의 가정에 동의가 됩니다. 기본 모델은 터치 아이디가 빠지고 포트 성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 맥북에서 하드웨어를 많이 덜어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체감 성능, 배터리 효율, 그리고 맥OS라는 맥북을 구입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싸고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은 맥북이 나오면 기존 애플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품군별로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아이패드를 생각해보면 유저가 구입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죠. 아이패드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애플 펜슬 그리고 키보드 없는 태블릿 중심의 사용 경험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유저가 구입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부분이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유저들은 생산성 용도의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형 맥북을 구입하고 싶은 가격 민감형 유저들에게 아이패드 프로는 애초에 비교군이 아닙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시작이 160만 원이고 매직 키보드를 추가하면 200만 원 가까이 되죠. 아이패드 프로 유저는 실용성을 따지기보다 이 작은 기기에서 이런 것까지 된다고 하는 테키한 자기 만족형 유저가 많습니다. 즉,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네오는 사용 방식도 다르고 또 비슷한 활용도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잠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맥북 에어는 프리미엄 랩탑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번에 가격이 17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애플이 맥북 에어를 위해 남겨둔 요소들도 명확합니다. 압도적 성능의 최신 프로세서, 맥세이프, 썬더볼트, 터치 아이디, 완성도 높은 디스플레이 등등 맥북 네오의 용도를 한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가격 차이가 80만 원 가까이 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일 선상에 두고 고민하기는 좀 어렵고 자연스럽게 가격으로 유저층이 분리가 되죠. 오히려 맥북 네오 이전에는 맥북 에어를 고민을 하다가 본인에게 과한 용도라고 생각한다면 저렴한 윈도우 랩탑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서운할까봐 맥미니 이야기도 넣어보면 애초에 데스크탑과 노트북은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맥OS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제품인 것은 맞지만 맥미니를 쓰면서 서브 랩탑으로 오히려 윈도우 제품을 사는 경우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 맥북 네오는 이 비합리적으로 맥미니를 구입했던 유저를 완전히 겨냥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맥북 네오의 진짜 타겟은 명확합니다. 바로 100만 원 전후의 윈도우 노트북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이 가격대에서는 플라스틱 바디, 낮은 성능의 CPU,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감내해야 하는 요소였죠. 그런데 알루미늄 바디와 대다수 작업에 반응성 좋은 애플 실리콘 칩, 여기에 맥OS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경쟁 자체가 안 되죠.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처음 경험하는 맥북 네오는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줄 것이 명확합니다. 처음 애플 생태계 안에서 아이메시지와 에어드롭, 또 아이클라우드를 써보기 시작하고 아이폰 핫스팟을 통해 맥북을 온라인 상태로 바로 전환하는 경험, 또 전화와 문자를 맥에서도 쓰게 되고 클립보드를 공유하면서 아이폰에서 복사한 걸 맥에서 붙여놓고 물론 반대도 되고요. 또 아이폰 미러링으로 스마트폰을 덮어둔 채로 딴짓도 하고 기존의 맥북을 쓰던 유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험이지만 100만 원 내외의 랩탑을 구입하려고 했던 아이폰 유저에게는 오히려 200만 원이 넘는 윈도우 랩탑을 구입해도 경험하기 힘든 것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 내외의 윈도우 랩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비싼 윈도우 랩탑도 게이밍 용도를 제외하면 지금 이 가격이 맞는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맥북 네오는 앞에서 본 대로 입문자에게 가장 쉬운 맥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의 전문적인 유저들에게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서브머신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구입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맥북 에어, 아이패드, 맥북 프로 제품의 역할과 가치는 교묘하게 보호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99만 원 맥북이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벌써 기대가 돼요. 정말 더럽게 안 오르는 애플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주주로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심지어 색상도 예쁘고 많잖아요. 색상 고르는 것도 행복할 것 같아요. 시트러스 색상도 너무 궁금하고 블러쉬 색상도 예쁠 것 같고 또 진리의 실버와 인디고 어떻게 고르지? 그래도 시트러스.